5월 아침 청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밤새 내린 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젖은 흙은 부드러웠고 양파 잎 끝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는 밭이었습니다. 잎은 푸르고 줄기는 힘이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도 쉽게 눕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올해 양파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옆집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밭에 있는 양파는 벌써 잎이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뽑아서 그늘에 말릴 수 있을 만큼 알도 제법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우리 집 양파는 이제 누웠는데 형님 밭은 아직 젊은 사람처럼 서 있네요. 더 크게 들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정숙도 마루에서 내려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잎이 저렇게 싱싱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두면 알이 더 굵어지겠지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잎이 푸르고 두꺼우면 뿌리도 좋고 알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텃밭에서는 눈에 보이는 초록빛이 마음을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파 잎을 보지 않고 흙 가까이에 있는 목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몇 포기는 목이 유난히 굵고 단단했습니다. 알은 아직 작은데 위쪽만 힘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수확이 가까워진 양파는 목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잎이 자연스럽게 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양파들은 마치 아직도 잎을 키우겠다는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바구니를 가져와 밭머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하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두 포기를 뽑아보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날이었습니다. 텃밭일은 서두르는 손보다 살피는 눈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조금 더 낮추고 가장 목이 굵어 보이는 양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밭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말입니다. 김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파는 마지막에 잎만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잎이 푸른데도 속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월에 들어서도 잎이 쓰러질 기미가 없고 목대가 굵어지고 알이 작게 남아있다면 한 번쯤 뽑아봐야 합니다. 오늘 김영수는 그 양파 몇 포기를 시험 삼아 뽑아보려 합니다. 기다려야 할 양파인지 지금 거두어야 할 양파인지 답은 달력보다 밭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잎이 아니라 목대와 알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영수는 양파밭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잎을 한 움큼 들어보았습니다. 잎은 두껍고 넓었고 손바닥에 닿는 느낌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싱싱한데 왜 걱정하세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계속 흙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잎이 좋은 곳과 수확이 가까운 곳은 조금 다르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파를 처음 심는 분들은 대개 잎을 먼저 봅니다. 잎이 푸르면 마음이 놓이고 잎이 누렇게 변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양파는 마지막 시기에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봄이 깊어지고 5월 바람이 부는 무렵이 되면 양파는 더 이상 잎만 키우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잎에서 만든 힘을 아래쪽 알로 보내며 목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잎은 자연스럽게 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잎이 너무 꼿꼿하게 서 있고 목대까지 굵고 단단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알이 마무리되는 쪽이 아니라 잎과 줄기가 계속 자라는 쪽으로 힘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잎의 색보다 잎이 서 있는 모양, 목대의 굵기, 알이 올라온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푸르면 좋은 줄만 알았지요. 김영수는
밭 한쪽에 쓰러진 양파를 가리켰습니다. 저 양파는 힘이 없어서 누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눕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을 마치면 허리를 펴고 쉬듯이 양파도 알을 채우고 나면 잎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에 이정숙은 다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푸른 잎만 보였는데 이제는 굵게 버틴 목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덧붙였습니다. 텃밭에서는 초록빛이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끝물의 양파는 초록빛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위보다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잎보다 목을 보고 목보다 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지 뽑을지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에도 그는 잎이 푸르다는 이유로 수확을 늦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알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뽑아보니 목만 굵고 속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5월 양파를 볼 때마다 먼저 잎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목을 눌러보고 흙 위로 드러난 알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작은 차이를 보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박철수에게도 말했습니다. 양파가 늦게까지 서 있다고 무조건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비가 온 뒤에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작은 텃밭에서는 한 줄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이 고인 자리, 거름이 많이 닿은 자리, 바람이 덜 통하는 자리마다 양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눈에 판단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확인이 수확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번 밭도 그렇습니다. 김영수는 바구니 옆에 무릎을 낮추고 가장 목대가 굵은 양파를 하나 골랐습니다. 잎은 힘있게 서 있었지만 흙 밖으로 보이는 알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는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흙을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젖은 흙이 부드럽게 벌어지자 양파 한 포기가 어렵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박철수는 가까이 다가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잎만 보면 큰 줄 알았는데 알은 생각보다 작네요. 김영수는 뽑은 양파를 바구니 위에 올려놓고 목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래 알보다 위 목이 더 눈에 띕니다. 양파가 잘 마무리될 때는 알이 중심이 되고 목은 점점 가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파는 목이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는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옷으로 치면 몸은 작은데 옷깃만 두껍게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비유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목만 크게 보이네요. 김영수는 다시 한 포기를 더 뽑았습니다. 이번 것도 비슷했습니다. 잎은 많고 목대는 굵었지만 알은 단단히 차오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나아 보이는 포기를 골랐습니다. 그 양파는 목이 비교적 가늘고 알의 어깨가 둥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포기를 나란히 놓자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밭이 대답을 해줍니다. 전부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이 유난히 굵은 것 하나, 보통으로 보이는 것 하나, 혹시 꽃대가 올라온 것 하나만 뽑아봐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겁내지 않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확 전에는 한 포기 뽑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한 포기를 아껴두었다가 10포기의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여러 해 텃밭에서 배웠습니다. 양파가 서 있는 까닭을 알고 싶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한 포기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잎의 말과 알의 말이 서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뿌리에 붙은 흙을 손으로 털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게 털면 상태를 보는 눈이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흙이 붙은 그대로 알의 굵기와 목의 굵기를 비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박철수는 자기 밭에서도 같은 방법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양파는 숫자로만 키우는 작물이 아닙니다. 심은 날짜, 비료 준 날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모양이 가장 솔직합니다. 목이 굵고 알이 작으면 그냥 더 기다리기보다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첫걸음이 바로 시험 삼아 뽑아보는 일입니다. 이때 뽑은 양파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먹거나 따로 말리면 됩니다. 그러니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밭 전체를 살리는 작은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날 아침의 확인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김영수는 집에서 쓰던 작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먼저 목대가 가장 굵었던 양파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박철수와 이정숙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양파는 아직 살아있는 힘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겉모양보다 속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넣어 양파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잘린 단면이 드러나자 박철수가 먼저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운데 굵고 단단한 심이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보통 양파는 겹겹이 둥글게 감기며 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양파는 한가운데로 기둥 같은 부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추대가 올라온 흔적입니다. 양파가 알을 채우는 쪽보다 꽃대를 올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정숙은 조금 아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못 먹는 건가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운데 심이 굵어지면 식감이 단단하고 오래 두고 먹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양파는 따로 골라 먼저 먹는 편이 낫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의 경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목이 비교적 가는 양파를 잘랐습니다. 그 단면은 달랐습니다. 겹이 더 고르게 감겨 있었고 가운데가 지나치게 굵지 않았습니다. 두 양파를 나란히 놓자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속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을 보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몰랐는데 잘라보니 바로 알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양파는 겉잎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월에 목대가 굵고 잎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안쪽에서 이미 추대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꽃대가 보이는 양파는 발견 즉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꽃대 끝에 둥근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속의 변화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포기만 그렇다고 밭 전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몇 포기를 골라 잘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칼로 확인하면 막연한 걱정이 분명한 판단으로 바뀝니다. 그 판단이 바로 수확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김영수는 잘린 양파를 버리지 않고 따로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양파도 국이나 볶음에 먼저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장용으로 오래 걸어두거나 좋은 양파와 함께 섞어두면 나중에 먼저 무를 수 있으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긴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쓰자는 뜻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완벽한 작물만 나오는 해는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대가 굵은 양파도 밭이 알려주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다음 수확을 더 차분히 준비합니다. 그것이면 오늘은 충분한 배움이 됩니다. 양파를 몇 포기 잘라본 뒤 김영수는 잠시 밭둑에 앉았습니다. 그는 올해 봄 날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청주 외곽의 그 작은 마을에는 4월 끝 무렵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밤새 비가 오고 아침에는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나다가도 저녁이 되면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씩 이어지면 사람도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몸의 리듬이 흔들립니다. 밭의 양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꼭 한 가지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름입니다. 양파가 알을 채워야 할 때까지 질소 기운이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알보다 잎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잎은 푸르고 목대는 굵어지는데 정작 알의 알은 생각만큼 굵어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봄비가 고맙긴 하지만 수확이 가까운 시기에 흙이 오래 젖어 있으면 양파가 물과 영양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가 늦은 작은 텃밭에서는 한쪽은 괜찮고 다른 한쪽은 과하게 힘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날 심은 양파라도 자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셋째는 기온 차이입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차가워지면 양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양파가 그런 변화를 겪으면 알을 키우는 대신 꽃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대입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들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몸이 무겁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밭의 작물도 계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 바람, 거름, 온도를 모두 느끼며 자랍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일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남은 거름, 잦은 봄비, 차가웠던 아침, 따뜻했던 낮이 함께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넓게 보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음 해를 위해 기억해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비가 많았던 주, 웃거름을 준 날, 잎이 갑자기 굵어진 날을 간단히 남겨두었습니다. 기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초, 비 잦음, 목대 굵음 몇 글자만 적어도 다음 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기억한다고 해놓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김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맡기는 것입니다. 텃밭은 해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매번 다릅니다. 작년의 기억이 올해를 돕고 올해의 기록이 내년을 돕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양파가 이상하게 자랐다고 해서 마음부터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밭은 늘 이유를 남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유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은 밭은 다음 계절에 조금 더 좋은 대답을 돌려줍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원인을 생각한 뒤 김영수는 다시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와 이정숙에게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멀리서 잎을 봅니다. 5월에 들어섰는데도 잎이 전혀 눕지 않고 지나치게 빳빳하게 서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까이 가서 목대를 봅니다. 목이 굵고 단단하며 알보다 위쪽이 더 강해 보이면 한 번 더 살핍니다. 그 다음은 손으로 만져보는 일입니다. 목대가 부드럽게 꺾이는 느낌인지 아니면 아직 막대기처럼 뻣뻣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흙 위로 올라온 알의 어깨를 봅니다. 알이 둥글게 차오른 것은 기다려도 되지만 알은 작은데 목만 굵은 것은 시험 삼아 뽑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한 포기 뽑아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는 목대가 굵은 양파 몇 포기를 따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꽃대가 보이는 것은 먼저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추대가 올라온 양파는 오래 기다린다고 다시 보통 양파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따로 두어 먼저 먹고 저장할 양파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파를 한꺼번에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이 가늘어지고 잎이 자연스럽게 누운 양파는 조금 더 두었다가 날이 맑을 때 수확해도 됩니다. 반대로 목이 너무 굵고 속이 단단해지는 양파는 기다림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는
한 날짜에 모두 끝내는 것보다 상태를 나누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정숙은 바구니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에는 먼저 먹을 양파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말려둘 양파를 담기로 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살리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철수에게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웃걸음을 너무 늦게 주지 말고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배수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5월에는 달력보다 양파의 목을 먼저 보십시오. 달력은 날짜를 알려주지만 밭은 상태를 알려줍니다. 수학의 답은 그 둘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김영수는 양파 잎을 일부러 억지로 눕히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쓰러진 것과 손으로 꺾은 것은 다릅니다. 잎을 억지로 꺾는다고 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생기면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두르는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을 골라 흙이 너무 젖지 않았을 때 상태가 좋지 않은 것부터 차분히 거두면 됩니다. 작은 텃밭일수록 이런 차분함이 더 중요합니다. 많지 않은 양파를 끝까지 알맞게 쓰려면 한 포기 한 포기의 상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수확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계절을 정리하는 일이 됩니다. 아주 차분하고 고마운 손길로 말입니다. 그날 오전 김영수의 바구니에는 서로 다른 양파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것은 목이 가늘고 알이 둥글어 조금 더 말리기 좋아 보였고 어떤 것은 목대가 굵어 먼저 먹어야 할 듯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운데 심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모두 같은 시간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파도 결국 제각기 자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5월 양파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잎이 서 있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잎이 지나치게 빳빳한지 보고 목대가 굵고 단단한지 살피고 알이 충분히 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한두 포기만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반으로 잘라 속을 보십시오. 가운데 심이 굵게 올라와 있다면 추대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자기 밭으로 돌아가기 전 오늘 배운 것을 다시 말해 보았습니다. 잎만 보지 말고 목을 보고, 목만 보지 말고 알을 보고, 이상하면 뽑아보고, 더 궁금하면 잘라본다.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텃밭일은 복잡한 말보다 손에 남는 순서가 더 오래 갑니다. 이정숙은 먼저 먹을 양파를 부엌 쪽에 따로 두었습니다. 저장할 양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놓았습니다. 작은 차이를 구분해 두는 것만으로도 수확 뒤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올해 밭이 알려준 것을 잘 기억하면 내년의 양파는 조금 더 차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텃밭 양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잎이 벌써 누웠습니까? 아니면 아직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목대가 굵어졌는지, 알은 잘 차올랐는지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밭은 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잎 끝의 물방울, 목대의 굵기, 알 속의 작은 심으로 조용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양파 한 포기를 뽑아보는 작은 손길이 한 계절의 수확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텃밭이 평안하고 손끝에 닿는 흙이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밭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걱정으로 보이던 양파들이 이제는 가르침처럼 보였습니다. 잘된 포기는 잘된 대로 고맙고 아쉬운 포기는 아쉬운 대로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는 내년 봄에는 거름 주는 때를 조금 더 앞당기고 비가 잦은 날에는 물기를 먼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으면 실패라는 말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텃밭은 해마다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해마다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 깊어진 눈으로 오늘의 양파를 보면 작은 밭도 더 넓은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